얼루가범의 고양이 문화 산책 진행을 맡은 얼루가범입니다. 진행을 맡으면 숨 쉬는 게 조금 가빠졌다고요. 그리고 진행을 누가 진행을 맡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참나. 근데 이 컨셉에는 어울려. 오프닝은 격조가 높아야 되거든. 약간 1990년의 쇼쇼쇼 느낌. 그거는 80년대인가? 쇼쇼쇼 느낌으로 갈 거면 이덕화 선생님처럼 해야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것도 된다. 정말. 다음 주엔 그걸로. 우리 너무 옛날 사람. 뭐 무슨 소리야? 쇼쇼쇼가 뭐야? 말도 안 돼요. 토토즐. 죄송합니다. 그것도 그만해야지. 이러다 명랑운동회가. 내가 아까 그 얘기 생각했는데. 저희가 사실 이 코너에서 소개해드린 작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늘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작품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하고 함께 있는 순간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뒤에는 언젠가 이 아이들하고 뭔가 연이 끊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먼저 생을 다하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라는 어떤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도 있고, 뭐 그들과 만날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작품을 만들 때 아이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예쁘게, 조금 더 소중하게 담아내고자 하는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슬프다고 그 얘기조차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저가 그렇거든요. 정말 저는 그리고 막 아나 그렇게 한 3번 나가고 나니까 얘가 없이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게 너무 막막해서 그때부터 미친 듯 정말 더 찾았거든요. 동네 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왜냐면 제가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생존 반응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자꾸 슬픈 얘기를 하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저희가 발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오늘 오프닝도 특별히 더 격조 높게 했잖아요. 좀 차분하게 톤을 잡으면서 사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왜 보경스님 책 어느 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 소개해드리면서 뭐 좀 최근에 이제 동물의 영혼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바들이 좀 세간에 달라지고 있다, 종교계에서도 달라지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뭐 맞아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동물에게 축성을 해주는 사제분도 계시고, 뭐 동물도 영혼이 있어서 당연히 영혼이 구제받는다라고 얘기하시는 신학자분도 계시고, 그래서 동물도 죽고 나면 사후 세계가 있을까라는 또 주제, 이런 질문들을 또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동물이 죽고 나면 저는 무조건 다 천국에 간다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못 만날 수 있죠. 그게 제일 큰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나는 저기 못 갈 것 같은데. 만난다 생각해야 되겠네. 그래서 남은 생을 굉장히 착실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죠. 저 CBS PD 선배 중에 그러더라고요. 진순이라고 진돗개를 키웠는데 항상 학교 갔다 돌아오면 진순이가 동구밭까지 가기를 항상 전봇대 앞에서 기다렸대요. 자기가 죽고 나서 진순이가 없는 천국이라면 가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에서는 진순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근데 이제 많이 변했다고 하니까 되게 기쁘긴 한데, 한때는 그 종교계에서 특히 이제 기독교 쪽에서 동물은 영혼이 없다, 뭐 아니면 동물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많은 그 신앙을 가진 반려인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했었죠. 실제로 병원에 오셨던 분 중에도 제가 그 책에 처음에도 썼지만, 그 할아버지께서 뽀삐라는 아이, 그러니까 70이 넘도록 그 할아버지는 굉장히 독실하게 교회를 다니셨고, 이 아이에게 그 뽀삐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조차도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분이었어요. 저한테 차트 쓸 때 이름이 뭐예요? 이러는데 뭐 빠삐, 뭐 뽀삐, 그냥 아무렇게나 써요. 아직도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떠나는 날 새벽에 꿈에 나타났고, 그러면서 제가 그 후에 바로 뽀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고 난 뒤에 할아버지가 다음날 아이 화장하고 유골함을 가지러 오시면서 그 안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동물은 영혼이 없다더니 그게 아닌가 보다고. 뽀삐가 자기 집에 다녀간 걸 자기 느낄 수 있었고, 그게 너무 고마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진짜 뭐 어떤 게 사실이다 옳다 아니다가 아니라 조금 더 존중받을 수 있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아이들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게 전 그건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렇다고 애들한테 지옥에서 다시 만나자 이럴 수 없는 거잖아.
막 요새는 웰컴 투 헬이야 얘들아 막 이러면서. 그것도 근데 애들이 다 있다면 그게 너무한가? 애들이 다 있다면 아이들이 다 있는 그곳이 천국이죠. 그쵸.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뜬금없이 이렇게 그 동물들의 사후 세계 이런 이야기로 좀 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유쾌한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낸 웹툰 환생동물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것 때문에 난리던데요. 그러니까요. SNS에 막 인증샷 올리면서 너무 막 좋다고. 이게 웹툰으로 워낙 화제가 돼서 책으로 얼마 전에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저는 환생동물학교라 그래가지고 이거 일본 건가? 뭐 약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죠. 약간 좀 제목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흔히 이제 그려지는 어떤 소재가 아니다 보니까 또 제목도 어쩐지 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이게 그 엘렌 심 작가님께서 네이버 웹툰에 연재 중인 월요 웹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엘렌 심님. 그러니까 내용은 대충 그래요. 이게 환생을 준비하는 장소인 환생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동물 섹션을 배경으로 한 이제 성장 힐링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환생을 하는 곳. 네. 그러니까는 사람도 환생을 준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물은 동물들끼리 또 환생을 준비하는 공간이 따로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생을 마감한 동물들, 특히 반려동물들이 이곳 환생센터에서 이제 다음 생에 인간으로 환생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습성도 이제 배우고 동물로서의 습성을 또 지워나가는 그런 과정을 다룬 작품인데요. 주인공들은 이제 동물 섹션에서 환생을 준비하는 여러 반 학생들 중에 AH27반이라는 반의 학생들이고 그리고 이 반에 새로 부임한 그 인간 출신의 신입 담임 선생님. 그러니까 다들 이제 사망한 이후인 거죠. 다들 이제 뭐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요렇게가 이제 주로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세팅 자체가 좀 너무 기발한 설정인데 동물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동물이 잘 여기서 해야 인간으로 환생한다 이런 개념 이런 게 전생을 잊어야 환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작중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라면서 그 이승의 신문 기사 같은 걸 보여주는데 뭐 어느 마을에 뭐 늑대 소녀 뭐 그 고기를 생으로 씹어 먹고 밤마다 늑대처럼 울어. 환생을 하는데 네. 좀 불안전하게 한 거. 이제 이런 게 보면서 그런 거예요? 이거 뭐라고 전생에 늑대였던 기억을 다 못 지우고 애가 환생을 해서 다음 생에 얼마나 얘 인생이 불행한지 아느냐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대박이다. 거의 해리포터 느낌도 약간 살짝 나면서 이제 어떤 그런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동물로서의 삶이 인간으로서의 삶보다 더 이제 뭐 낫다거나 열등하다거나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 지난번의 생의 기억이 다음번의 생의 어떤 그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지우고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설정이에요. 설정 자체가 진짜 기발하네요. 진짜 좋다. 근데 왜 우리 예전에 일본 만화 중에 어덜트 베이비라고 기억나세요? 그 조폭인데 그 사고로 죽었는데 응급실에 같이 이제 출산하는 엄마와 그 산모랑 같이 나란히 누워 있으면서 영혼이 그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게 다 읽고 나면 또 다른 환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자기는 끝까지 애 갓난 아기 주제에 조폭 아저씨처럼 막 이렇게 사고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결국에는 그 중간중간에 뭉클뭉클한 그 감정의 변화들이 있고 하면서 이 엄마 아빠를 처음에는 뭐 되게 예쁜 여자, 그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남자, 엄마 아빠를 이렇게 인식했었다면 점점점 엄마 아빠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환생이 되는 건가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약간 동물들의 환생을 한다? 그럴 때 왜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병원에서도 아이들하고 이별할 때 꼭 뭐 다음에는 내 동생으로 태어나렴, 꼭 다음에는 사람으로 태어나렴. 뭐 그런 이야기들 하시거든요. 실제로 제 동생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슈나우저 제이가 이제 그렇게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시켜야 될 때 울면서 다시 날 아들로 태어나줘라고 기도를 했어요. 얘가 저 눈물 날 것 같아 말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얘가 아들을 낳아 요새 얼마나
열과성을 다해 그 아이를 키우는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들도 그 아이들도 떠난 애들도 기억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기억을 하고 그걸 버리고 다시 이제 환생을 하는 게 나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본격적으로 환생을 하기 위해서 뭘 배워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반은 굉장히 담당하는 담임 선생님이 지도하기 어려운 반이라고 정평이 난 반인 거예요. 문제반. 그러니까 아이들은 너무 착한데 이 아이들이 지난 생의 어떤 기억 같은 것들을 이제 내려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많이 못 내려놓고 있는 아이들이라 그러니까 그게 원래 착한 사람들이 질퍽질퍽한 거잖아요. 그죠, 약간, 정말 이별을 못 하잖아. 정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그런 거잖아. 질척하고 늪같이 그렇게 자꾸 맴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던 시절에 먹었던 간식을 즐겨 먹는 습성 같은 것도 못 버렸고 뭐 근데 웃기겠다. 되게 가지고 놀던 장난감에 대한 집착도 못 버렸고 뭐 이따 제가 울컥했는데 뭐 우리 주인은 그러고 보니까 나 없으면 일어나지도 못했어. 우리 주인은 나 없으면 뭐 산책도 못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주인에 대한 기억을 더듬는데 또 그 대목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대목을 먼저 보신 분들은 되게 제가 거기를 봤어요. 네. 나는 그래서 너무 되게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페이지를 먼저 보여주면서 너무 이렇게 짠하지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작품이 전체가 다 이럴까봐 난 못 봐. 막 시작을 아예 못 하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 책이 그랬다고요. 제 책이 그래서 슬픈 내용인 줄 알고 아무도 사보지 않아요. 바보 똥개 뽀삐. 네. 예, 그 말씀하신 대목이 이런 대목이에요. 이제 화장실 앞에서 이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서로 이렇게 화장실 같이 가서 이제 기다려주고 있다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인은 지금 혼자 화장실 잘 가고 있나? 라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못 보겠다. 우리 주인은 이거 화장실 갈 때 항상 내가 지켜줘야 됐어. 이제 우리 주인 화장실 갈 때는 누가 지켜주나 이래요. 이 강아지가. 그러니까 내가 문 앞에서 지켜줘야 되는데 혼자 잘하고 있을까? 주인 화장실 있을 때나 가끔 발 공격해서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막 이런 예, 우리 주인님 어떻게 자기들끼리 다 울음을 터뜨리는. 소롱 누님 약간 또 이건 별로 울컥했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런 기억들을 사실 지우고 가야 이제 다음 생애를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지우려면은 뭐 지난 생애에 얽혀있던 여러 가지 인연이랄지 매듭 같은 것들을 다 제대로 풀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제대로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만화 속에서 그려지는 이번 생의 기억을 지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생에서 다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하고 가느냐라는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애도를 잘 하는 지점들을 가지고 이 엘렌 심님이 잘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실 거는 같은데 뭐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서 내려놔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너무 강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못 내려놓는 아이들도 있겠죠. 학대견이라던가 학대 고양이라던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냥 문득 든 생각이 그런 아이들이 만약에 거기에 가 있다면 그걸 참 내려놓는 것에 많이 힘들 수도 있겠구나. 네. 그 아이들한테 내려놓으라고 우리가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런 것들도 같이 가르쳐 준다는 거죠. 예, 뭐 사실 이 반에는 그렇게 뭐 어떤 트라우마를 심하게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오는 반은 아닌데요. 근데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굉장히 주인과 화목했던 기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학대에 가까웠던 일들도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은 이제 좀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뭐가 있지?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스포일러니까. 그러네요. 근데 이제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하는 거죠. 왜 나는 우리 집 아이들한테 그런 적이 없나?라는 고민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요새는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는데 10몇 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왜 아이들이 자꾸 특히나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자꾸 짖으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같이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성대 수술을 한달지 아니면 이제 왜 그 충격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달아서 짖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없지만 이게 사실 그러니까 너가 우리와 같이 살려면 이래야 돼 어쩔 수가 없어라는
어떤 명목하에 사실은 아이들에게 가해졌던 학대의 일부이기도 하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나는 우리 집 아이에게 어떤 걸 했는가. 그죠. 이제 어떤 이 아이들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사실은 좀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부분도 사실 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양심에 찔리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너는 북어트릿 먹어봤어? 나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우리 아나키아라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게 될지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되게 분위기 숙연해지고 다들 눈물 그러니까요. 안 되네. 정말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요. 근데 이 작품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이제 추천도 받고 있는 거는 워낙에 그림체도 귀엽지만은 그 아이들의 습성을 잘 살린 그 개그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서로가 조금씩 서로를 응원하면서 이제 과거의 상처나 기억 같은 것들을 좀 극복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북돋아주는 그런 훈훈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엘렌심 작가님의 전작을 만나보신 분들이 아마 저희 방송 청취자분들 중에도 계실 거예요. 이분이 전작이 고양이 낸시라는 만화가 있어요. 원래 처음에 트위터에 조금씩 올리면서 이제 입소문을 탔다가 출간까지 된 작품인데요. 그 작품이 내용이 좀 독특해요. 이제 어느 날 쥐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이제 그 한 남자의 집 앞에 그 이 아이는 낸시입니다. 잘 키워주세요라는 그 이름표를 단 아기 고양이 낸시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쥐가 고양이를 키운다는 게 사실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완전 웃긴데요. 근데 그렇다고 이 아이를 다시 밖으로 내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키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을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고양이란 사실을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든 잘 돌봐서 이제 우리 마을의 일원으로 같이 이제 성장을 해보자라고 약간 마을이 작당을 해서 하는 아이를 키워내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아이가 혹시 내가 뭐 마을의 다른 뭐 존재들과는 달리 나만 혼자 고양이고 다들 쥐고 이렇다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좀 배려해주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되게 뭉클한데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상상력도 너무 좋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고양이를 이제 키우시면서 그 본인이 이제 같이 반려묘로 있던 이 아이가 이제 낸시의 모델이 됐다고 해요. 근데 작가님 본인이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시다가 8살 때 한국으로 오셔서 또 학창 시절을 한국에서 보내시고 성인이 된 이후에 다시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좀 중첩이 되어 계신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완벽한 어떤 그 현지인이라기보다는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셨던 거고 네. 한국에 와서 뭐 생활하실 때는 당연히 이제 한국 사람으로 사셨지만은 또 동시에 이제 약간 그 교포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나 저 전개 방식이 어쩐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미국의 신문 만화 뭐지? 걔 이름 뭐예요? 아주 유명한 신문에 실린 만화 있잖아요. 뭐 D로 끝나는 애 있는데 블론디? 그런 느낌도 약간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게 미국 분의 어떤 정서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책 보니까. 뭐 이렇게 작가분의 그림을 보고 또 어떤 분들이 이제 장자크 쌍폐의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중첩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그런 체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서로의 다름이나 실수 같은 것들을 좀 보듬어 주면서 이제 서로에게 친절하게 관계를 맺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그런 정서 혹은 독특한 시선에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다 보지는 않았거든요. 환생동물학교도 그렇고 고양이 낸시도 그냥 중간중간 봤었지만 약간 주인공이 돋보인다기보다는 이 주인공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니면 서로 이렇게 뭔가를 치유해가고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그런 것들이 더 두드러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앙상블 만화죠.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만화들은 좀 뭔가 독특한 캐릭터 뭐 이런 게 좀 주된 고양이 만화의 이제 그런 매력이었다면 이건 좀 또 다른 매력을 가진 그리고 정말 다른 정서적인 힐링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사람이 동물을 데리고 상상을 할 수 있는 거, 판타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은데 저는 상상도 못한 환생
동물학교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게 자극을 해주신 것 자체에도 너무 놀라웠고 또 이렇게 새로운데 나한테는 너무 새로워요. 사실 환생동물학교 일본 거야 막 이런 느낌으로 되게 우리 정서랑 맞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인데도 이게 이렇게 인기가 있어서 결국 책으로 나올 정도면 사실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람들이 많이 열려있다 이런 그쵸. 생각.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사람들이 요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도 다 깔려 있다 보니까 그 기반 위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동물의 어떤 행동, 뭐 심리 이런 걸 분석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다들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학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동물에게 그 지나친 의인화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동물과 사람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걸 어떤 방송이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걸로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 사람들에게 동물과 사람이 다르지 않아라는 것을 전달하는 가장 친절한 방법 아니면 손쉬운 방법이 의인화인 거죠. 근데 그거에 약간 단점을 되게 잘 다듬어 가면서 만들어 온 것 같고 저는 그 사람들에게 사람과 의인화가 뭐라 그러지? 동물에게 지나친 의인화를 하지 마라고 하는 말이 못 모르는 사람들에겐 좀 위험하게 들릴 수 있는 게 동물은 사람이 아니잖아. 동물에게 의인화를 하지 마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사람은 동물만큼 감정이 없지, 사고가 없지. 뭐 영혼이 없지, 동물은. 예, 못하지, 다르지라는,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개념을 더 못하고 열등하다라고 하기 쉬운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동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감정의 투사, 어떤 사고의 투사를 할 수 있는 좋은 의인화의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안 좋은 의인화의 사례가 보통 그런 거죠. 왜 동물 데리고 뭐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왜 걔는 전혀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말풍선을 그러니까 기분이 우리가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귀여운 애라서 말풍선을 우리가 시청률을 올리거나 뭐 여러 가지 우리 마음 편하자고 왜 갖다 붙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될 때 되게 그런 것도 있고 또 더빙하고 갑자기 애가 밥을 안 먹는다며 주인님 사랑해요. 뭐 전혀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쁜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약간 동물 프로에서 이제 의인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가 밥을 안 먹어요. 사실 몸이 불편해서 안 먹는 건데 이거 지금 밥 맛있는 거 먹으려고 떼쓰는 거구나.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꾀를 부리네. 뭐 꾀병을 앓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이거의 이제 문제점인 건데 사실은 아예 그 동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은 좀 많이 보편적인 게 아직은 되게 부족한 면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동물도 이런 생각을 해, 이런 감정이 있어라고 하는 데에는 저는 어느 정도의 의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수위를 되게 잘 조절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준 거라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참 요새 여러 가지 이제 그 나오는 작품들 중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현명하게 작가님 잘 접근해 주신 작품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선뜻 추천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네이버 웹툰으로도 연재가 되고 있어서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연재되고 있는데 그냥 네이버에서 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제 좋은 작품일수록 우리가 지갑을 열어서 책을 사면 또 작가님이 꾸준히 좋은 창작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죠. 좀 많이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저희는 또 이제 키티피디아 집사분들께는 늘 그랬던 것처럼 저희가 책이나 이런 것들 소개를 할 때마다 많은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이제 또 추첨을 통해서 한 권 안 드리면서 책 사서 보라 이렇게 말씀 또 안 드리는 그런 그렇죠. 저희가 그런 센스가 있죠. 그래서 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모모모 PD가 있죠. 그래서 키티피디아 집사님들께 읽어보실 수 있게 단행본 선물로 드립니다. 너무너무 받고 싶으시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오디오 클립 댓글에 환생동물학교 읽고 싶어요 댓글 달아주시면 총 5분의 집사님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셋이 하고 나면 2분밖에 못 받으시겠니?
아이디 뭘로 받고 싶어. 너무 받고 했는지 싶어. 알려주세요. 저도 예. 올리겠습니다. 다른 아이디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난 두 개. 너무 못됐다. 그럼 한 사람밖에 못 봤잖아요. 거기 모모 PD 이게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굉장히 장난이고요. 이럴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늘 유혹을 꼭 참으면서 저희는 사서 보겠습니다. 저희는 사서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혹시 당첨이 안 되시더라도 이 책은 소장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만한 책입니다. 또 이게 스티커도 같이 이렇게 보내줘요. 나 아까 스티커 보고 완전히 너무 좋았어요. 그 등장 인물이라고 하긴 애매하고 등장 동물들의 어떤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담겨 있는 스티커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이제 뿌듯하잖아요. 이게 소장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얼루가멈님 거예요, 이거 책이? 하나는 저희 타마맘님 사신 거고 거예요? 하나는 타마맘님? 이제 제 거고요. 그러면 저 이거 가져도 되죠? 우리 사이에? 산다며. 너무 전 스티커 욕심이 왜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면 서점에서 줘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저희 이렇게 댓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아이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뵙겠습니다. 안녕.